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올랐고, 미국의 요즘에 다우지수가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뭐 한국도 비슷하죠. 기술주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바이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비슷했고, 그래서 오늘 시장, 오늘 이제 수능이 있었죠. 이렇게 혹시 그 고3 수험생 있는 분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하루 종일 힘드셨을 거고. 저도 사실 내년이거든요. 저희 딸이 내년에 이제 고3이에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아무튼 그 심정이 참 이제 공감이 가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해야 될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유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하는 총재 발언으로 금리가요. 요새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막 급등하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AI 시장을 성장을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있는 시장, 그 다음에 걱정만큼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 GPU의 가치. 이건 뭐냐면은 요새 막 AI 버블 막 너네들 돈 없는 거 아니냐, 막 너무 지출 많이 한다, 감가상각비를 막 조작하니만, 막 이런 되게 이상한 내용들 많죠. 그거 좀 정리하신 거고, 하이브, 원익, QNC, TLB, HYP가 아니죠. 졸았나 봅니다. JYP, 뷰노,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ABL바이오,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조선 얘기가 좀 몇 개 있고요.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 물량 기대, GTT, 요게 화물창 만드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 담는 통이죠.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선사 밸류가 싸진 않죠. 이제 비싸다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지 말자, 뭐 그렇고, ABL바이오 대형 계약 맺었죠. 어제 오늘 공시로도 설명해드릴 예정이고, 글로벌 신약개발 핵심 트렌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거, ESS가 K배터리 제일, 그러니까 저는 ESS를 이거 작게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크게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시간이 되면 한번 할게요. 타이어 코드 더욱 단단해진다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은 올랐고요. 나스닥 빠졌고, 그렇지만 반도체는 AMD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예, 금리는 좀 떨어졌고, 달러, 지금 참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늘도 올라가서 1470원 넘겨버렸죠. 국제유가는 급락. 다우 사상 최고치, 정부 셧다운은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그 이번 주 종료 전망이 아니고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제가 쓸 때는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셧다운 2달간 종료됐습니다. 1월 말까지 예,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 이런 뭐 주요 금융주나 다우지수에 속한 기업들 급등. 그 다음에 연준의 윌리엄 총재가 QT 양적 긴축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이제 텍사스, 뉴욕에 5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고,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자, 이제 요건 좀 자세한 내용들 아까 설명해 드렸고, 이게 지금 현재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기술주와 가치주 간의 자금 이동,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지금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반도체 딱 쉬니까 가치주가 막 갑니다. 뭐 제약바이오가 가치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제약주를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 금융주 막 이런 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AMD가 8%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버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 여기서 오늘 하이닉스도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은 아닌데 좀 쉬어가는 거죠. 옆으로 이게 늘어지면서. 그런 이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또 레벨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좀 한 달에서 많으면 2달 정도는 약간 개걸음 장세라 그러죠. 예. 그런 흐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다만 이제 다우는 반대로 나스닥보다 못 갔는데 가치주가 막 급등하니까 지금 급등하는 거죠. 셧다운 끝났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긴 폐쇄 기간, 뭐 이건 이제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중요한 발언을 내놨는데, 뭐냐면 중앙은행이 곧 채권 매입할 거다. 이걸 양적 완화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양적 완화는 이제 돈을 막 뿌리는 거죠. 연준이 막 채권 사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그동안 좀 채권을 어쨌든 이제 매입을 안 했거든요. 예,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 워낙 채권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줄이는 과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걸 재개 조금 일부 하겠다는 거죠. 경기 부양 뭐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유동성에는 좋게 작용하겠죠. 현재 연준은 6조 6천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고 한 2조 3천억 달러를 줄였어요. 이제 줄일 만큼 줄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루 400만 배럴 이상의 공급강이 뭐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6개월간 생산을 늘려서.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오펙 플러스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오펙 플러스는 앞으로 공급이 원래는 내년에 초과 이 수요를 예상했는데 초과 공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유가 급락했습니다. 아니, 오펙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래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유가 상승 요인인데 오펙은 반대 얘기를 해버렸죠. 녹색 에너지 전환이 더뎌 이게 트럼프 때문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뭐 성장하지 못하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 정책이 그러니까 그래서 석유 수요 정점은 2035년 더 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석유 수요는 이렇게 1억 배럴 2050년에 1억 1300만 배럴 이때가 고점 찍을 거래요. 수요가 공급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오펙은 뭐라고 했냐면 그 수요 전망을 동일하게 하긴 했지만 공급이 늘 거래요. 내년에. 그러니까 오펙은 지난 6개월간 생산을 늘려온 결과 2020년 하루 뭐 2만 배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만 배럴이라는 얘기도 있고 400만 배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게 400만 배럴이고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와 그러니까 공급의 수요 뺀 거죠. 예, 뺐는데 2만 배럴이 남아요. 그러니까 2만 배럴이 공급이 좀 남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는 수요가 남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공급이 남는 걸로 하니까. 그래서 국제유가는 저는 저번에도 저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 우리 한국 증시에도 유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크게 빠지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고 엔트로피가 아시죠? 여기 클로드라는 AI 챗봇 서비스 내놓은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지금 막 투자 논란이 있는데도 뭐 우리 투자하겠다 30만 개 이상의 기업국이 대상으로 서비스 이제 하고 있고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요즘에 의문부호가 있죠. 막 이거 투자 계속 할 수 있니 많이 막 이러고 있고 또 AMD의 리사수 CEO가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었는데 거기서 질문을 많이 해요. 오픈 AI 같은 고객사가 어떻게 돈 낼 거냐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냐. 근데 리사수는 뭐라고 했냐면 AI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면 충분히 낼 거다. 뭘 걱정하냐. AI는 너무 특별하다. 네, 너무 짧게 보지 말래요. 몇 분기 안에 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봐라. 될 거다. 네. 그리고 엔트로픽은 자체 데이터 센터에 500억 달러 투자 계획 외에도 구글, 아마존에 이런 계약을 맺어서 이 칩들을 이제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쨌든 AI 인프라 투자 보면 아직 안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가 이제 연평균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 증가할 거라고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주가 9% 급등했습니다. 코이브는 오늘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뉴스는 신용 한도 있죠. 이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15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증액하는 계약을 미국 금융사랑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만기도 연장해 주고. 예. 이건 좀 긍정적이죠. 엔비디아는 뭐 소폭 올랐고 테슬라는 좀 빠졌습니다.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오클로가 원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6%.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또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실적에 대한 의심은 좀 있다. 오온홀딩스 아시죠? 이 신발 예, 스위스 운동화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스니커즈 시장이 안 좋잖아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예, 되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정가 할인 판매도 안 해요. 예, 우리를 이런 것들이 차별하는 핵심 요소다. 매출 성장 강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잠시만요. 주요 이슈는 없었고
맞아요. 주요 뉴스 없었고, 예. 오늘은 저거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14일이고요. 13일. 예. 자, 좀 매크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어서 그래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어제 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대요. 예,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변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금리가 튀어버린 거예요.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예. 이거 안 좋죠. 예, 당연히 정말 채권 시장에는 완전히 패닉이고, 금리 튀면 채권 투자하시면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총재가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아웃풋 갭. 이게 좀 어렵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봤고,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마이너스 아웃풋은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완화 사이클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데, 뭐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갭은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생산하는 성장률 있죠. 우리 한국인들이 창출하는 국내에서 성장률이 있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이 친구는 뭐 100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실제 이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가 능력을 80밖에 발휘 못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이 부족한 거죠. 그걸 마이너스 갭이라고 그래요. 예. 아니, 너는 100이라는 잠재력이 있는데 왜 80밖에 못하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능력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그게 마이너스 갭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낮으니까 결국 긴축으로 전환하지 말자. 이런 내용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인하의 규모와 시기 그리고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방향 전환. 놀린 거죠. 동결도 아니고 그러면 인상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핵심 발언 중에 뭐가 있으면 11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될 거다. 부동산 가격 너무 높다. 금융 안정에 초점 맞춰야 된다. 너무 지금 요즘에 유동성 풍부하니까 이런 풍부한 유동성은 시장 불길을 진정시키는 도움 안 된다. 마치 막 금리 인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거기다 신한은행이 1조 원 은행채 발행했대요. 채권 발행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채권 공급이 늘면 채권 값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과 금리는 제가 외우시라 그랬죠. 무조건 반대로 가요. 금리가 튀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국고채 3년물은 심리적 3단이 2.9를 넘겨서 거의 3%까지 가버렸어요. 10년물은 3.3. 예. 그래서 11월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너무 놀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금 동력이고, 성장률 숫자는 개선되지만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진 않아요. 특히 반도체에 기인한 거죠. 그리고 성장률이 2%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도 잠재 성장률 상단에 부합하는 정도지 여전히 마이너스, 예, 아웃풋 갭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관세 영도 있고, 현재 기준금리가 뭐 중간값에 위치한 상황에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밑에 있으니까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총재 발언으로 이제 이게 금리가 급등하니까 하는 부총재보가 총재 발언은 좀 금리 인상 검토 아니다. 해명을 한 거예요. 시장이 놀래버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창용 총재 속마음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또 경제 상황상 인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웬 인상이에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발언의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채권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자 라는 내용이고, 어쨌든 저 발언이 좀 너무 앞서 나갔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진정될 필요는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높진 않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장을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최근 AI 시장 주도권 잡으려고 경쟁 엄청 심하죠. 막 채권 발행하고 회사채까지. 굳이 회사채까지 왜 발행하냐 이거예요. 지금 자본 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서 25% 초과했고 27년에 30%. 순이익보다 자본 지출이 더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영업 현금으로만으로 이제 투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자본 지출 증가 속도로 이제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려되는 거죠. 거기다 IT 버블 뭐 붕괴 직전과 맨날 비교하고, 그죠? 예.
그게 이제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우려하지 말자. 빅테크들은요,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맞대응한 수익, 그 다음에 현재 발행하는 회사채 이자 비용, 이거를 의도적으로 일치시키고 있대요. 다 계획하에 있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IT 버블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돈 버는 기업들이죠. GPU, 데이터 센터, 해적 케이블 다 실제 수익 창출하는 자산들이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는데 그럼 뭐하러 회사채 발행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대요. 현금을 일단 유지하면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도 가능해지고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회사채를 발행하면. 근데 법인세 깎고 쓰고 있어요. 예, 이자 비용을 통해서. 예, 이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어느 맞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과열 경쟁론, 장기 성장론,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찾아갈 텐데 결국 이걸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다.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장에 비관론이 또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U 얼마 전에 그 마이클 버리 아시죠? 여기 이분이 이제 공매도 2008년도에 공매도 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최근에 팔란티어 공매도 친 걸로 유명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사요. 보통 옛날에는 2, 3년 썼대요. 초기에 막 GPT 나올 때 2, 3년 쓰고 버리고 그랬나 봐요. 새로운 걸로 하고. 그러면 감가상각 2, 3년 하면 끝나잖아요. 못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왜 요새는 5에서 6년으로 늘렸냐 이거예요. 감가상각비 너네 늘려서 회계 부풀린 거 아니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그래서 1억짜리 10년 쓰면 매년 100만 원씩,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상각을 하면 10년에 1억 되죠. 근데 5년이면 연간 2천, 3년이면 연간 3천 이상을 비용을 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익이 그럼 줄겠죠. 너네 그래서 감가상각 연도를 확 늘려서 이익 조작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A100, H100, B100, B200, GB200 이제 R, 루빈도 나오거든요. 내년에. 고성능 제품들이 나오지만 점점 성능 향상이 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제품들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존 제품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 버립니다. 3년 쓴다고 버리지 않아요. 계속 갖고 갑니다. 저건 나름대로 쓸 게 있고 그래서 저 3년 쓰고 옛날처럼 버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능 향상 속도 느려지고 발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막 새로운 걸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무한정으로 그냥. 그래서 뭐 GPU가 처음에는 막 옛날에는 폐기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구형 GPU도 그대로 써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건 좀 너무 앞서간 것 같다. 회계 조작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들의 재량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이클 버리의 의견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가 아시죠? 뉴진스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죠? 완전체 복귀한다고 합니다. 일단 2명은 확정. 민지, 다니엘, 한이 요 3명은 아직은 좀 의사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대요. 근데 아마 할 것 같고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제 본격 활동 가능할 것 같고 원래 어도우죠 여기가 뉴진스 그러니까 하이브 밑에 어도우라는 독립 레이블이 있고 이 어도우가 뉴진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연간 300억을 벌었어요. 엄청난 거죠. 이 어도우에서 뉴진스만으로 굉장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벌겠고 내년엔 60에 70억 그래도 언젠가는 정상화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 효과 있습니다. 하이브의 미래는 더욱 밝아졌다. 사실 이게 없어도 내년을 기대하지만 뉴진스까지 돌아온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익 QNC BNK에서 어제 라이브 할 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익 QNC가 막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막 급나가길래.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쿼츠 영업이익도 감소, 생산 제품 전환 따른 일시적 병목. 대만 파운드리와 국내 메모리 고객사, 그러니까 TSMC나 삼성, 하이닉스, 쿼츠 수요가 돼. 쿼츠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에요. 막 식각 과정에서 쓰는. 그래서 지금 주문도 엄청 몰리고 있대요.
풀 가동 상태래요.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원재료 만드는 모멘티브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여전히 좀 좋진 않아요. 그건 좀 아쉽다는 거죠. 예, 좀 시간은 걸린다. 그래도 실적 저점 지났다. 신한의 오강우 연구원이 연결 실적 아쉽지만 쿼츠, 세라믹, 세정 다 좋다. 예, 반도체 매출 성장 기대가 결국 핵심이다. 경쟁력 있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TLB는 이제 어제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예, 우리 이제 TLB 많이 공부해봤죠. 소캄, 예, 소캄으로 한번 공부 많이 해봤고, BVH가 이제 그 공법이죠, 공법. 예, 안에 이제 기판 만드는 공법인데, 저게 이제 2번 하는 거죠, 공법을. 그래서 굉장히 고수익성 그런 이제 제품이죠. DDR5에 저 BVH 공법을 적용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분기에는 이제 eSSD가 부진했는데 이것도 회복세. eSSD도 계속 기판도요, 16, 20, 24 층수가 계속 높아지니까 BVHA 공법이 적용되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기판 사이클은요, TLB가 가장 선호주래요. 예, 이유는 명확하다. 왜냐하면 지금 서버만 좋거든요. 전방 수요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서버, 메모리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집중된 회사가 TLB라고 합니다. 신한에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 목표 주가 9만원 올린다. 고부가 기판 비중 확대, 신성장 동력, 매출 본격화, 빅테크 투자 확대. 소캄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함께 배우기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테크와 TLB가 있었는데, 소캄을 우리가 공부했다면 TLB를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JYP는 실적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원가성 비용이 좀 많아 부진했지만 캐대언 수혜를 누리고 있고, 캐대언 음악 중에 하나가 트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엠믹스가 우리나라 그 음원 1등 해버렸어요. 멜론에서.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PER 19배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앨범은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가 컴백하면서 잘 됐고, 콘서트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타 기획사 대비 신인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JYP 최대 단점이요, 신인이 잘 안 돼요. V차라고 아시죠? V차도 사실상 실패해버렸고, 미국에서 이제 그 하이브의 캐츠아이, JYP의 V차가 이제 비슷하게 데뷔를 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데뷔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V차는 실패, 캐츠아이는 고공인지.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엠믹스가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에서도 엠믹스 여기 들어가 있죠. 엠믹스가 10월 데뷔 이후 첫 정규 앨범 발매 성과 좋았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신인이 하나 터진 거죠. 그래서 내년 기대한다면 제이파도 괜찮고, 뷰노가 흑자 전환한 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비핵심 자산 양도에서 그런 거예요. 본업에서 이게 팍팍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매출은 잘 나왔어요. 뒷가스 매출이 근데 18.4%니까 조금 이제 느려지고 있죠. 병상수는 전분기 대비 5.8% 증가했고, 병원 침투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후 주요 모멘텀은 이제 뒷가스 FDA 미국 허가받는 거, 요걸 좀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미상한 전환사채 좀 남아있대요. 요런 거는 조금 부담은 되겠죠. 예. 근데 드디어 어쨌든 흑자 냈고, 뒷가스의 내수 성장은 다소 준화 중인데, 요게 좀 성장을 좀 해주고, FDA 승인 받고 이러면 좀 모멘텀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항상 뷰노 하면 또 루닛 생각나는데, 오늘 루닛이 박살이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계속 안 좋죠. 적자인데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관리 종목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회사 유동성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회사가 원래는 흑자를 내년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1년 더 연기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왜 또 거짓말하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폭락을 했고, 회사의 기본적인 그 기술력은 좋아요. 또 호주의 볼파라라는 아주 유명한 그 회사를 하나 또 인수해서 미국에 직진출했고, 여기까지 좋은데 돈을 못 벌어요. 아직 적자. 그래서 이거를 자금 조달은 불가피할 것 같고, 이게 유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빨리 회사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주주들한테 설명도 하고, 언제 흑자 전환할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소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자, 그리고 조선 얘기 좀 해볼게요.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 물량 기대한다. 프랑스 GTT가 올해 최종 투자 결정 완료된 LNG 운송 위에 150척 필요하다 그랬대요. 150척.
국내 조선사들도 100척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 말이 100척이죠. 다 못해요. 연간 100척 못 만듭니다. GTT, 프랑스의 화물차 LNG 운반선에서 LNG를 담는 화물이 창이에요, 창. 그 겉에 이제 본행제를, 이게 겉표면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국가방 같은 본행제. 그래서 GTT가 갑이죠, 갑. 예. 아무튼 원천 기술 업체고, 여기가 LNG 운반선 발주에 나설 것이다. 선주들이 언급을 했고, 여기 이제 150조, 아까 적어놓은 내용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과 중국이 연간 90척 갈 수 있는데 1.7년 물감 이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납기가 선주사들의 발주를 촉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기가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1년에 72척이라고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근데 컨테이너선도 해야 되니까 65에서 68척 정도 한국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은 36척의 LNG 운반선을 28년도에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외신에 공개된 28년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물량들이에요. 요게 21척. 모두 한국이 수주할 것 같아요. 중국으로는 안 한대요. 미국, 유럽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예.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LNG 운반선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저기 카타르,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특히 미국은 중국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29년의 슬롯에 대해서도 선주사들 발주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서로 지금 LNG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중국보다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당연히 본행제 업체가 좋겠죠. 예. 거기다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밸류도 낮은 편이고, 예. 다만 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이 거래 정지됐어요. 회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둘 다 강력 매수 의견인데, 뭐 동성화인텍은 빼야죠, 지금은. 예, 지금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한국가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조선사 밸류 좀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아니 당연히 싸진 않아요. 시총이 이렇게 커졌어요. 현대중공업 46조, 하나오션 37조, 삼성중 23조. 뭐 정말 역대급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해라. 왜? 첫 번째, 실적 추정치가 추가 상향될 거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근데 신규 수익원이 좀 필요한데 군함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군함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시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점진적으로 나중에 반영되겠죠.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폴란드 프로젝트도 연내 우선 협상 대상. 이게 아마 군함이나 뭐 잠수함 쪽으로 알고 있죠. 또 PER 재평가 기회. 지금 사이클은 과거에 비해 강하고 교체 수요도 많고 새로운 시장, 북미 시장 진출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할증해야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게 미 의회에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통과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통과되면요, 미 해군의 함정 신조 시장이, 건조 시장이 한국에 열려버린대요. 저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좋았지만 조선주에 대해서 비싼 건 알지만 오히려 조정 구간에선 비중 늘리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바이오는 ABL 바이오 아시죠? ABL 바이오가 그 그랩바디 B라고 우리 옛날에 더 공부했던 거예요, 사실은. 뇌혈관 장복 투과 플랫폼으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수용체를 동해 약물이 뭐냐면 우리 뇌혈관에 BBB 있잖아요. 혈관 장벽 BBB라 그러죠. 이거를 BBB. 여기는 못 들어요. 약물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 셔틀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그랩바디 B 플랫폼이에요. 요거를 ABL 바이오가 만들었고, 요거를 올해 3월인가 4월에 GSK라는 영국의 글락소앤스미스인가요? 맞나요? 예, 그 제약사에 4.1조 주고 넘겼고, 어제는 일라이릴리 한번 설명드렸죠. 일라이릴리에 3.8조 주고 넘겼어요.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랩바디 B, 요게 지금 이제 정말 빅파마들이 가져가려는, 예. 그래서 뇌질환에만 들어가는 게 또 아니에요. 일라이릴리는 B만 근육질환에도 쓰겠다는 거죠. 확장성이 이제 생긴 거죠. 밸류가 팍 튀어버렸죠.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잘합니다. 이제 바이오 정말 인정해야 되고요. 일라이릴리는 알츠하이머와 비만 치료제 시장 동시에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인데 이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비만 치료제. 이 플랫폼이. 개별 호재는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 한투의 위해주 이다영 연구원이 기술 이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텍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고 ADC 아시죠? 약물을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 암세포만 딱 타겟팅할 수 있게 해주는 뭐 미사일 같은 거죠. 내년 상반기에 중국 복성제약이 LCB14 리가켄 바이오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이죠. 케사일라 이거랑 이제 대조하는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비만 대사질환은 저는 뭐 한미약품 또 D&D 파마 이 둘 다 지금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머크가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 결과를 발표할 텐데 긍정적인 영향 예상하고 있고 D&D 파마닉은 메세라에다 기술 수출한 기업이에요. 이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고 그리고 배터리 쪽은 이제 ESS, K배터리 제2의 성장의 축이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등 IT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ESS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ESS 요즘 지겨우시죠. 제가 하도 얘기를 이렇게 보고서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핵심 뭐냐면 이제 AI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AI 학습용 GPU 서버 한 대는 일반 클라우드의 10배예요. 전력 소모가. 엄청나죠. 전력 소모가 클수록 열 발생도 많아지게 되고 이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냉각 시스템 역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적인 전력 공급, 전력 안정화 불확실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가파른 성장이 ESS의 구조적 성장을 촉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발 전력 소비가 폭발하는데 발전 설비는 늘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빨라요. 재생에너지 쓰려고 봤더니 얘네는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못 써요. 그래서 ESS로 보존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ESS 구축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여기 제일 선봉장은 누구죠? 테슬라죠. 국내 2차전지 업체들 역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와 맞물리며 ESS 생산 라인 전환과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ESS 누적 설치량이 23년 19기가와트에서 무려 2030년에 133, 35년에는 250까지 계속 연평균 20에서 25% 늘어나고 현재 시장 규모가 6,687억 달러인데 5.12조 달러까지 급격히 성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들은 중국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점유율 6%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뺏어오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을 못하게 하니까 삼성 SDI가 이제 합작 공장 스텔란티스 여기를 통해서 ESS 생산 중이고 여기 생산 능력을 이제 늘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3조 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SK온도 내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온도 이제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은 타이어 코드 얘기해 드릴게요. 코오롱 인더랑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전기차 타이어 시장이 앞으로 커지겠죠, 당연히. 전기차 타이어 시장. 타이어 코드, 이걸 TC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이에요. 이거 좀 되게 새로운 논리죠. 타이어 코드가? 타이어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SUV랑 전동화라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 때문에 그래요. 타이어 성장률이 연간 0.5에서 1% 정도를, 그러니까 타이어 성장률이 10%면 타이어 코드는 10.5에서 11%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갔는데. 왜 그러냐? SUV 판매 비중이 늘어서 그렇대요. 여기 보시면 판매 비중 17%에서 지금 51%예요. SUV는 비싸요. 그래서 그 타이어 코드 투입량이 더 많아요. 인치수도 두꺼우니까, 크니까 1.5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 타이어 코드 사용량,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소형 세단용 타이어랑 이 전기차랑 SUV 타이어 있죠. 여기 투입 면적이 1.3배, 투입 면적 1.6배. 여기도 예. 나일론과 아라미드 같은 것도 섞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예. 사용량, 펫, 나일론, 스틸, 아라미드, 요게 다 전기차랑 SUV 예. 없는 수요도 생기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코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타이어 코드는 그거죠. 이제 타이어에 넣는 첨가제, 타이어의 이제 보강제입니다. 단단하게 해주고 타이어의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내연기관차 대비 타이어에 가해진 부담이 크니까 이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전기차용 타이어는 내연차용 비해서 28%가 비싸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타이어 코드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되게 이런 식으로. 여기 케플라이, 여기가 나일론, 그 다음에 카케스, 펫, 펫 소재로 만든 거고, 여기가 벨트, 스틸 코드. 이렇게 안에가, 타이어 안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고무로만 생각하죠. 타이어 하면 야, 저 고무 아니야? 고무 안에 이런 게 막 철도 들어가 있어요. 철 들어가 있고, 나일론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강해 주는 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펫, 승용차. 요게 이제 효성 첨단 코어롱 인더가 만드는 거고, 하이브리드,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 효성 첨단 코어롱 인더 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또 교체용 타이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코드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교체 수요가 누적됐대요. 이것도 좋고, 전기차가 22년부터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온다고 합니다. 전기차 잘 안 팔리더라도 교체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글로벌 펫 타이어 코드 시장은 세계사, 효성 첨단, 코어롱 인더, 인도라마, 여기 태국 회사인데 여기가 합산 61%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에 중요하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 발생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세계 1위거든요. 이쪽 시장은. 이제 펫, 스틸, 나일론, 아라미드 등 모든 타이어 코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 트렌드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신사업으로 탄소 섬유, 요게 참 중국과 경쟁하기 좀 힘들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러나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이번에 추진합니다. 벨기에 유미코의 자회사 EMM을 인수해가지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성과 날지 모르지만 2차전지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 보고서 핵심은 코어롱 인더를 하래요. 코어롱 인더가 더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글로벌 2위인데 베트남 신규 라인 증설도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원래 타이어 코드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근데 다각화된 코어롱 인더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라미드 이제 방탄복에 들어간 소재죠. 이거 2배 증설. 전기차 타이어 수요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의 BA, 광 케이블 인프라 구축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또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라미드가 타이어 넷 스틸 코드를 그러니까 이 BAD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 아마 이 원재료인가요? 그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미드는 여기 방탄복 소재인데 이게 타이어 내 그 스틸 코드 철로 된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저 스틸 코드를 대체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겠죠. 또 자회사 중에 코어롱 스포츠 차이나가 중국의 안타 스포츠를 합장한 법인인데 4년 연속 엄청난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호재고, 요거는 MPPO라고 합니다. 요게 AI 반도체 기판에 쓰는 핵심 소재인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AI랑 또 연결돼 있어요. 간접적으로는. 내년 5월에 본사 증설 완료되면 생산률 2배 증가. 그러니까 숨겨진 회사 중에 하나죠. 타이어 코드 좋고, 그래서 코어롱 인더를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만 보고 좀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공시는 아까 ABL 바이오는 설명을 해드렸고,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리튬 회사 인수했어요. 광산.
30%.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리튬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 이 미네랄 리소스인데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우딘가 그다음에 마운틴 메리언 요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포스코홀딩스가 30% 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거래 통해서 리튬 전가 27만 톤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싫어하는 사람인데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캐나다 리튬 광산 기업 지분 인수해 버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되게 놀라웠죠. 왜냐하면 광물은 안 보여요. 이제 리튬은 중국이 1등이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분 투자하자.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수혜가 가능해요.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의 여모의 리튬, 호주 광산 여기 다 지분 투자들을 해놨기 때문에 비중국 리튬의 선두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옴브레, 아르헨티나 수산 리튬, 호주 필바라,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호주 미네랄 리소스 여기까지 다 봤을 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안보 부분에서 리튬에 대한 호재를 받아들여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3조 8천억 전 세계 그랩바디 딜을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에 제공합니다. 이중항체 치료 기업인데 하나의 이제 요 항체를 통해서 두 개를 이제 타겟하는 거죠. 요걸 이제 BBB 셔틀 기반 이중 항체라고 하는데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타겟하는 항체를 BBB 셔틀로 딱 보내가지고 얘를 딱 타겟팅하는 거예요.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이제 ABL 301이 대표적이라 합니다. 파킨슨병 치료할 때도. 그리고 사노피에 이걸 수출했고 그 다음에 올해 3월에인가요? 영국의 GSK에도 했죠. 요거예요. 셔틀 약물을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BBB예요. 여기 빨간색에 여기를 태워서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뇌조직에 가겠죠. 얘가 이걸 못 들어요. 원래는 이 빨간 벽을. 그래서 저걸 뚫고 간다는. 그래서 올해 4월 7일 영국의 GSK에 4.1조 원, 이번에 3.8조. 어쨌든 대규모 기술 계약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최고 수준이다. 파크 시스템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분 5% 신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반도체 좀 쉬어갔고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그냥 차분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양식품 좀 못 올랐던 그 소비재 기업들도 괜찮아서 그리고 요새 셀트리온 난립니다. 그렇게 못 가다가 LG화학 2차전지 좋았고 두산에너빌리티, 조선주, 현대건설 다 좋았습니다. 미포, 하이브, 삼성 SDI 오늘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이제 SK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LS랑 지주사들이 오늘은 지주사가 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좀 빠졌고 삼성 SDS 그래서 기술주는 일부 쉬어갔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 좋았지만 ABL 바이오가 좋았고 확산은 오늘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 PSK홀딩 실적 좋았고 PNT 급등, 파마리서치도 다시 하루 만에 좀 회복이 됐습니다. 반면 오늘 루닛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고 파도 좀 빠졌고 케어젠, RFHIC, PSK, ISG 이런 기업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선 코스닥은 일단 한양디지텍 그리고 D&D 파마텍, PSK홀딩 확실히 뭐 실적 좋고 좀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다 좋았고 휴젤도 좀 살아났네요. TLB, 펩트론, 이오테크닉스 좀 괜찮았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피 쪽은 우진이 실적 좋았어요. 이게 그 원전 기자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문경원 연구원님이 이거 좀 내년에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실적이 잘 나왔어요. DI가 오랜만에 올랐고 삼양식품, 현대엘리베이터, 후성이 만드는 그 LIPF6인가요? 그게 중국에서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좋았고요. 반면 오늘 지주사, 금융 이쪽은 좀 쉬어갔다. 오늘 외국인은 오늘은 샀어요. 오늘 9,500억. 오늘은 그동안 팔기만 하다가 오늘은 좀 막판에 사네. 오늘 왜냐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에 종가에 좀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섹터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좀 쉬어갔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바이오, 조선, 원전, 조방원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2차전지 좋았고 자동차도 오늘 한우 시스템이 좋았군요. 반면 오늘 반도체 안 좋았고
DBI텍 빠졌고 금융주 좀 쉬어갔고요. 지주사나 이런 쪽은 좀 쉬어갔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해드렸고 또 못다한 부분들은 또 내일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냥 오를 수도 있고 사실 뭐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하시고 그래서 소외주로 좀 가고 있다 시장이. 그걸 찾아간다, 가치주 쪽으로.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